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아, 유튜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며칠 안 됐는데 해보니까 되게 낯설어요. 하나 하고 나면 또 하나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복장, 머리,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상태, 화면이 흐려가지고 이제 이거 세팅하느라고 이제 조금 밝게 좀 만들어 볼까 하고 지금 한참 이렇게 지금 세팅을 만지다 왔는데 앞에 화면보다 약간 선명해 보이기는 한 것 같은데 글자 구분이 조금 안 되죠. 이게 참 이게 내 맘대로 안 될 때 답답해요. 이거 참 내 맘대로 해서 선명한 화면으로 뭐 좋은 목소리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세팅이 안 되네요. 화면 위치도 잘 이렇게 갖다 놓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저도 최대한 잘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유튜브 이제 뭐 혼자서 이렇게 컨트롤해서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 도움도 약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대부분 다 전부 다 아마추어죠. 낯섭니다. 이제 이 수업의 목표는 잘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저하고 같이 한번 쭉 보는 건데 518페이지를 가야 되는데 이제 10분의 1 왔습니다. 4번 수업했는데요. 이번이 5번째죠. 조금 속도를 좀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처음 책 한 번 보는 거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법정님의 가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영급 분배, 영급 배치. 여기 이제 사실 영급 분배라고 써놓고 영계별 동일한 인분 면적이죠. 사실 영급과 영계는요. 10년 단위면 영급, 10년 단위가 아니면 영계 이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몇 년 단위로 묶었느냐 그게 이제 이 계급 클래스 이제 이거 이렇게 붙여서 그걸 이제 연계다 이렇게 해석하면 참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연계는 뭐고 연급은 뭐야? 연급은 10년 단위로 나눈 거, 연계는 10년 단위가 아닌 걸로 구분해서 나눈 거, 전체 그 윤벌기를요. 그러니까 법정님 사상에는 윤벌기, 그러니까 개벌 이런 것들이 같이 숨어 있어요. 이제 그런 뜻들을 같이 보면서 봐야죠. 그래서 연급 분배, 인분 배치, 생장량 축적 이렇게 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제 법정님 관련해서는 법정님이 사실 이런 개벌 그리고 윤벌기 이제 이런 사상에 기초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석 수학이라는 면에서는 이론적인 정립에 굉장히 많은 보탬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연계별 면적 계산, 총 면적에서 이상적인 미래의 벌기량 곱하기 계획 기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계획 기간이 뭐예요? 산림 경영 계획 기간 우리가 이제 윤벌기로 정하는 거죠. 말을 바꾸게 되면 이거를 그 정말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이제 다 보면 좋은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기면서 충분히 빠른 속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축적, 그러니까 법정 축적으로는 이제 하계 축적을 쓴다. 하계 축적, 요거 표시해 놓고요. 줄임목, 줄임목, 불임목 이렇게 나오죠. 이제 주벌 수학의 이제 대상이 되는 나무, 그거를 이제 축적을 계산하는 방법, 벌기 수학, 벌기 평균 생장량, 수학표. 수학표가 가장 간단한 그러니까 수학 조절을 하기 위한 이제 가장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요 줄임목의 법정 축적을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팁이라고 써놨는데 모든 게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이제 출판사에서는 어떤 일정한 형식, 격식을 갖추려고 하고 저는 그 형식이나 격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게 마음 같지 않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자, 법정 생장량 1년간의 생장량 합계 그걸 이제 이렇게 부르고 네 가지 조건이 다 차야 되죠. 인분 배치, 이제 법정 벌채량 그리고 이제 동령님 경영에 요구되는 인자 여기 이제 법정님의 동령님 경영 시스템과
경영과 이제 일영림 경영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실 법정림 사상은 동령림, 우리가 이제 일제 동령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일영림 경영에도 이제 나중되면 이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일영님 이러면 이제 개벌, 이제 일영 동령님 이러면 개벌, 일영님 이렇게 되면 택벌, 이런 전제를 붙이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윤벌기 이렇게 하면 개벌, 이게 회기년 이러면 택벌, 일영님 택벌, 동령님 개벌,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을 해놓으면 머릿속이 좀 간편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든 답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정님 사상의 평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법정 축적을 구하는 방법이 수학표, 벌기수학, 벌기평균 생장량에 의한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법정 연벌률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벌채율, 벌기령과 기준 벌기령. 자, 이게 벌기령은 사실 산림경영 계획상의 연수예요. 계획상의 연수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계획을 짜 우리가? 산림경영 계획을 짜죠. 임업경영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계획상의 연수 이렇게 하니까 뭐야? 무슨 계획을 한다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앞뒤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산림경영 계획상의 연수를 우리는 벌기령, 이제 뭐 커팅 에이지, 뭐 끊는 날짜 또는 뭐 최종적으로 뭐 성숙한 날짜. 이게 벌기령을 결정하는 방법은 우리 연년 생장량과 평균 생장량으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 생장량이 맥스가 될 때를 이제 결정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기준 벌기령은 뭐예요? 법으로 정하는 거. 그 이하에서는 벌채하지 말라는 규정이 이제 벌기령인 거죠. 여기 이제 벌채령은 실제로 이제 이제 벌채가 되는 연령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개벌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이제 벌기령의 종류, 조림적, 공예적, 재적 수확 최대, 화폐 수익 최대, 산림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 자, 여기서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산림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 공식이 뭐로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사유림보다는 보속의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공유림, 또는 국유림 같은 공공산림에 적용할 수 있는 벌기령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 재적 수확 최대의 벌기령도 역시 공공성과 동시에 어떤 그 재적 수확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시험에 주로 나온다면 산림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공예적 벌기령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진한 색깔로 표시가 돼 있죠. 토지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은 이제 기망가식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 기망가, 그러니까 뭐 타전공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일본식 한자어라서. 그러니까 뭐 기대값 이렇게 이제 그 산림청에서 이제 용어 순화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안 되죠. 왜요? 임업경영책을 아직도 보고 있고 거기서 아직도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거기서 출제를 안 한다면 괜찮은데 거기서 자꾸 출제를 하니까요. 근데 이 기망가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벌기령이 짧기 때문에 산림 축적이 작아지고 임지의 품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토지 순수익 최대 벌기령.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책상에서 이 산림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으로 할 것인가, 토지 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책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지금 이제 벌기령이 짧아지는 이유는 위에 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밑에 걸 선택하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짧아지게 됩니다. 기준 벌기령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이제 공무원 되셔서 임업직이나 아니면 녹지직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쑥갓구기 업무에 투입이 되시면 이제 이걸 따지게 되실 거예요. 기준 벌기령을 얼마로 할 거냐. 근데 기준 벌기령은 얼마로 할 거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 이하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준 벌기령을 어떻게 적용할 건데 외우기가 좀 어렵죠.
근데 외우기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포플러 3년이죠, 그죠? 3, 25, 30, 40, 50, 60 이렇게 적고 나서 출발을 하게 되면 되게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플러 3년, 25, 30년 뭐예요? 리기다 소나무가 국공유림이 30년, 국유림이 30년, 공사유림이 25년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40에서 60년, 50에서 60년 잣나무, 40에서 60년 편백, 소나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긴 게 25년에서 60년인 참나무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뭐 기사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하거든요. 이 표에 나오는 거 무작정 암기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런 건 이제 그 암기하는 팁이 이제 이런 건데 나중에 한번 적어 보세요 손으로. 춘향목은 무조건 100년입니다. 국유림, 사유림 구분하지 않고 다 그 100년이고요. 여기 특수용도 기준벌기령은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 기사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무지무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토지 순수익 최대 벌기령 기만가죠. 이때 토지 기만가를 어떻게 내요? 벌기령의 수입, 간벌 수입, 요 마이너스 1하고 자, 땅에 대한 평가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매 분기 말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 이제 공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 요 마지막 얘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죠. 관리자분은 기간하고는 상관없이 처리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요. 여기 그 진하게 그려놓은 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책장 넘기면서 확인해 보시면 진한 대목들을 잘 보시면 보탬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수익률 최대의 벌기령은 자,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익 나누기 자본 냈을 때 그 비율이 몇 프로 되느냐죠. 글자 폰트가 마음에 안 드네요. 뭐 할 수 없죠. 한 5번씩, 6번씩 이렇게 고쳤는데 그렇게 됩니다. 간단 작업에서 있어의 수익률, 매년 수확을 하는 연년 작업에서의 수익률, 요거만 다르죠. 뭐가 달라요? 요거 간벌 수입 그리고 이제 요 아랫부분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산림의 생산 기간, 윤벌기와 벌기령의 차이 이제 뭐 대부분 잘 알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시험에 출제된다기보다는 각종 시험에서 이 서술을 잘못하고 있는 단어들로 가끔 나와요. 윤벌기와 벌기령. 윤벌기가 이제 조금 특히 이제 기사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철저하게 거의 이제 검증해서 내기 때문에 잘못 서술된 단어가 없어요. 또 이 권위 있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공무원 시험 출제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살림 기사 시험이 그렇다 좀 질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을 여러 회 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어쨌든 공무원 시험은 잘못 출제되는 경우가 없는데 기사 시험에서는 심지어는 출제자도 잘못하는 게 이런 그 사소한 단어 차이의 실수. 그 서술하는 문장 안에서 보면 아휴 저거 잘못 서술된 거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서술을 해놓은 거고요.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문장 안에 들어있는 윤벌기와 벌기령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못 읽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어놨고요. 계량기. 우리 공식에서 어디에서 보죠? 법정축적법에서 항상 저기 그 교차법에서 분모로 들어간 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갱신기 보통 이제 3벌에서만 문제가 되죠. 그래서 3벌에서는 예비벌의 시작부터 후벌의 종류
그럼 예비벌, 하종벌, 후벌 이게 3벌인데 그냥 전체 기간으로 보는데 이게 윤벌기보다 짧은 개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공무원 서적들은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그 수험서는 저자가 임의로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작권에 걸리지 않게 이제 문장들을 이렇게 그 기존에 있는 문장들을 최대한 바꿔가지고 이제 개념 정립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장은 그 이제 약간 바꿔서 실을 수밖에 없는데 예비벌의 시작부터 후벌의 종료까지의 기간 이런 핵심 문장들은 거의 실수하지 않고 가져오죠. 중요한 문장이니까 중요한 대목이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전체 기간이 단데 그 전벌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점차 베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전벌 작업이 후벌 후벌이 우리 점차 베어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전벌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그 임경비 선생님의 경영학 본론에. 근데 다른 책에서 또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하고 전벌 작업에 있어서 갱신기는 막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놓으니까 안타깝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보통 제가 기술사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출제하고 채점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출전이 되는 교재 거기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수록해서 그게 맞다 아니다만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일부만 꺼내놓고 잘못해서 왜곡된 문제를 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왕왕 있고 이렇게 이제 문장 안에 서술이 잘못된 것들이 그 문제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꺼내놨습니다. 할 수 없어요. 공부가 그래서 힘들죠. 사실 그 원칙 따지고 원리 따졌으면 아마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요, 이걸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잖아요. 공부가 피곤해져요. 우리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저는 이 수업 듣는 분들한테는 그건 바라지 않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난 저 문장까지 읽었어. 이렇게. 그 산림보호관계, 벌채 작업관계 해서 끝에 가면 이제 회기년 인분과 제적과의 관계까지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회기년의 길이에 대해서는 시험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조린관계, 보호관계, 벌채작업관계, 기반시설관계. 한번 읽어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이렇게 정리가 간단합니다. 엄청 쉽죠? 이렇게 쉽게 간단 정리한다고? 예. 일단 요 쉬운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산림의 수학 조정 요 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자주 보시게 될 건데 평분법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등수 합격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잘 안 나오는 데서 나오는 거. 뭐 마틴법, 뭐 구르나우드, 뭐 비올레이, 뭐 이런 사람들 미치겠죠. 기사 시험 공부할 때는 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70점 맞는 정도만 합시다.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만 딱딱딱딱 짚고 가세요. 근데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서는 전체 맥락도 중요하고 안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 맥락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시험에서 어떤 걸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느냐, 그 합격 불합격의 키가 되는 건 뭐냐. 근데 합격 불합격의 키만 알고 진짜 정작 자주 출제되는 요 평분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수학 조정의 존재 조건은 일단 보속성,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다목적 이용의 지속 가능성, 생태계와 사회적 가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보속과 지속 가능성이에요. 서스테이너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속성, 보속성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카테고리가 같이 물려 있는 거죠. 따로 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조절법의 이제 발달 과정부터 이해를 하고 여기 이제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크만, 후프나글. 이걸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 사람인지 출처가 불명할 때는 그냥 영어식으로 읽고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면 그 나라식으로 읽어줘야 돼요. 근데 이분은 어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그래서 이분 고향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냥 후프나글이라고 그냥 독일어식으로 읽어요. 그리고 이제 평분법에 요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법정 축적법의 교차법 여기에 나오는 정리기, 갱정기 되게 중요하죠. 갱신기랑 다르죠. 예. 이용률법, 수정개수법 여기 요 파트는 되게 중요해요. 법정 축적법.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공식까지 실어놨죠. 법정 축적법에 따른 생략량법까지 순서대로 쫙 해놓고 이제 중요한 법정 축적법부터 해서 하이어, 칼법, 카메랄 탁세법, 그다음에 이용률법에 가면 훈데스 하겐과 만텔, 수정개수법 슈미트, 브레이만, 합격 불합격은 이런 데서 결정한다니까요. 참 힘드시죠? 기운 내세요. 제가 조금 더 같이 이제 뭐 불편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여기 댓글로 쭉 달아주시면 조금 더 이제 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은 답변 가능한 것들 저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냥 조금 일찍 봤을 뿐입니다. 카메랄 탁세법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법정 축적은 이렇게 구하고요. 박스 쳐놓은 것들은 공식이라 중요합니다. 평분법 순서. 그래서 제적 평분법 이게 사실 벌채한 작성 순서까지 다 보셔야 돼요. 면적평분법 순서 그리고 절충평분법도 순서입니다. 이 실행 과정은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놨고요. 책을 보고 요약하면 좋은데 아마 그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보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독을 하시면 제가 원본은 보셔야 된다고 했죠. 임경민 선생님 아니 이거 조리막 본론이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그 임업경영학, 그 다음에 이제 산림경영학, 그 다음에 신고, 뭐 산림경영학 이런 책들을 어느 한 권은 보셔야 돼요. 어느 한 권은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흐름이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요약을 해놓은 게 있으면 흐름이 파악이 되죠. 우리는 이런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요 그런 그 학문사의 기본서들을 이제 정독할 수 있는 준비 정도를 시켜주는 거지. 이 책을 가지고 수험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평택옆에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법, 마이에르법, 마이에르 공식법. 요거도 시험에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문제고요. 자, 영급법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디에서 출제가 되든지 순위 결정하는 문제가 되죠. 기사 시험 문제 외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 이제 선형계획법입니다. 근데 선형계획법은 사실 그 1차 함수 라인 선이죠. 우리말의 선은 곡선과 직선을 포함합니다. 근데 우리 선형계획법은 이렇게 가죠. 리니어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 형태. 뭐 fx는 a 플러스 b, ax 플러스 b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1차 함수의 형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 함수, 그 다음에 이제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1차 함수로 만들고 목표도 1차 함수로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차 함수로 가지고 문제를 푸는 이거를 뭐라고 해요?
선형계획법. 이거를 단순히 그냥 선형계획이라는 말에 대한 거를 그냥 오해를 하시면 풀기가 어려워지죠. 자, 2차 함수, 3차 함수 전혀 안 나와요. 완전히 1차 함수만 나옵니다. 1차 함수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려우시던가요? 안 어렵죠. 아마 거기까지는 아무리 수포자여도 포기 안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보고 나면 조금 쉽게 갑니다. 이제 원문을 보고 나면. 근데 이거를 다 생략을 해버리고 아주 복잡하게 향문서 규제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은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우리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수업을 끝까지 처음부터 빼놓지 않고 다 듣는 여러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 챔피언, 위너예요. 그리고 저도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